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어둠이 저한테 켜켜이 쌓여 있는 겁니다. 나는 청년 세대의 모범이야. 내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역할은 뭐냐? 나는 그 어두운 세상과 더불어서 그냥 갈게. 당신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라. 그 어둠하고 같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강대 중국문화학과에 있는 이우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루신 하면 대개 이제 아큐정전을 쓴 소설가 이렇게만 알고 있죠. 특히 이제 지금 20대, 30대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작가는 아니죠. 근데 이제 루신이라는 사람이 그 활동하던 그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루신을 계속 읽어왔어요. 고전 작가 중에서 한국인들하고 가장 익숙하고 친숙하게 지내온 작가가 바로 루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881년에 태어났으니까 이 시기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러지만 나라가 기울어가고 그 다음에 서구 제국주의가 이제 침략하면서 민족적인 위기 그리고 세계관이 무너지잖아요. 이제. 너무 낯선 세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근대라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 속에서 나라가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근대라는 세계가 전통 세계하고는 무엇이 다른지 이제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이제 그 고민에 대한 공감 때문에 이광수, 이육사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두운 독재 시절을 건널 때까지 계속해서 같이 읽은 거죠. 물론 세계 문학 속에 수많은 작가 고전들이 많지만 좀 더 우리 역사 그리고 우리 현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하고 좀 밀착해서 공감할 수 있는 글을 담고 있는 게 루신의 문학이고 루신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루신을 계속 친근하게 많이 읽어온 것 같습니다. 루신의 그 글 또는 루신의 생각 중에서 제일 좀 어떻게 보면 낯선 개념이라고 할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중 하나가 이 중간물이라는 단어예요. 루신한테서 굉장히 소중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유교 문화를 배경으로 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이 중간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물이라는 거는 다리입니다. 다리로 살자는 거죠. 다리는 우리가 어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건너갈 때 그걸 이어주거든요. 자신은 짓밟히면서 밟히면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존재입니다. 물론 다리 밑에는 물이 있겠죠. 빠지면 안 되겠죠. 건너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물에 빠지지 않도록 다리로 막아주면서 이 사람들을 건네주고 자신은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루신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에요. 아시다시피 동아시아는 유교 사회고 유교 사회는 어른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루신은 그런 사회를 아이들 중심, 청년 중심, 어린 사람 중심으로 바꾸자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이 다리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기성세대는 다리를 의식하면서 중간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죠. 자신도 때 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낡은 세계 또는 좀 문제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온 거예요. 나는 뭐 깨끗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그 속에서 50년 넘게 살아왔으니까 그 어둠이 저한테 켜켜이 쌓여 있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깨끗해?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까 나를 따라와. 나는 청년 세대의 모범이야. 내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게.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역할은 뭐냐? 어두운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그 새로운 세대를 넘겨주는 희생을 하고 적어도 이런 어두운 세상, 문제가 많은 세상은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되겠다. 그 어둠하고 같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자신은 미래의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는 그 어두운 세상과 더불어서 그냥 갈게. 사라질게. 다리 같은 존재만 되고 당신들을 건네줄 테니까 당신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라. 이름 없는 들불처럼 가을에 잎이 지고 그 진 잎이 땅에 들어가서 썩고 겨울을 지나면서 그것이 거름이 돼야
봄에 새로운 싹이 나오고 꽃이 피겠죠. 그야말로 들풀이 돼서 거름이 돼서 봄이 오면 새로운 풀로 새로운 꽃이 피어나길 바라는 거죠. 자신이 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거죠. 나는 풀처럼 이름 없는 들풀처럼 밟히고 그리고 썩어서 그냥 갈 테니까 당신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새 꽃을 피우고 새로운 풀잎이 나온다면 그건 나는 그것을 만족하다. 희생해서 보람을 찾는 거죠. 이게 중간물의 정신입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나는 때 묻은 사람이다. 그리고 희생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를 희생시킴으로써 내 뒤에 올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꽃을 피우고 제대로 봄을 맞아서 새싹을 틔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만 중간물 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중간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중간물 얘기를 하면 기성세대나 그 다음에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정말 싫어하죠. 난 이미 충분히 희생했는데 이제 보람을 찾고 보답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나 이름 없이 쓰러지란 얘기냐. 이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유교 문화가 강한 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신이 살던 그 시대에도 루신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쟤는 자꾸 젊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나이 든 사람들을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또는 욕한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았던 건데 루신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좀 더 나아져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뒤에 오는 새로운 세대들도 똑같이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잘 안 하죠. 당장 내가 권력의 진액이라고 할까? 권력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가고 싶죠. 독점하고 싶고. 인간이라는 게 사실 유한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루시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떼 세대들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간물 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나의 삶은 힘들더라도 뒷세대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런 제가 중간물 얘기를 하면 가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우리는 충분히 희생했어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는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보답을 바라지 않고 오직 희생만 했는지 대부분의 동아시아적인 개념, 특히 유교사의 희생은 보답하고 같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을 키우면 나중에 효를 통해서 보답받기를 원해요. 자식이 자기 이름을 부모 이름을 빛내주는 번듯한 일을 한다든가 부모가 바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거 다 보답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보자면 기성세대의 희생 또는 부모의 희생에 보답을 바라지 않는 희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신의 중간물 개념을 들을 때마다 특히 이 기성세대들 또는 어른들이 불편해하는 이유는 아픈 지점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프니까 중요한 것이고 중요하니까 사실은 우리를 루신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루신의 글은 힐링이나 성찰을 주지만 달콤한 위로는 주지 않는다. 대신 우리를 각성시키고 성찰하게 만든다. 그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편하니까 자꾸 들여다봐야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상처를 들여봐야지 치유가 되죠. 이제 루신이 가지고 있는 중간물 의식이라는 것도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지만 우리가 꼭 읽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